제9대 양천구 의회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다 돼가지만 의장단 구성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의장단 선출을 놓고 의원 간 갈등이 깊어지면서 의회 파행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 신규 확진자 수가 5천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주 같은 요일 기준 1,000여 명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0%를 넘어섰습니다.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해 전기차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가 얼마나 부족한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천구 의회가 의장단 구성을 놓고 수차례 일정을 연기하는 등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양천구 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 선출에 나섰지만 또다시 불발됐는데요. 여당인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대로 원구성 협의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기초의회 중 의장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곳은 양천구 의회가 유일합니다. 당초 양천구 의회는 지난 5일 의장단을 선출할 계획이었지만 의사 일정을 4차례 연기해 오는 27일 다시 본회의를 열 계획입니다. 서울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천 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는 25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5,96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별 신규 확진자는 양천 258명, 은평 361명 발생했습니다. 사망자는 5명 발생해 누적 사망자가 4,943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준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5%로 집계됐는데요. 25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한 뒤에 다음 날까지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환경을 지키고 돈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전기차. 요즘 도로에서 점점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굴리는데 꼭 필요한 충전소가 부족한 상황인데요. 전기차 이용자들이 겪고 있는 이 불편함, 이지훈 기자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등록된 전기차는 23만여 대입니다. 앞으로 이 전기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늘어나는 전기차에 비해 충전 인프라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제가 이 전기차를 타고 직접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자가 사는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해 봤습니다. 네, 제가 지은 지 한 20년, 30년 가까이 된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올해부터는 새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이런 오래된 아파트라도 전체 주차 공간의 2% 이상을 이 전기차 충전 공간으로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돼 있는지 한번 제가 주차장으로 가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넘었는데 충전 공간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없고요. 내년쯤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긴 해요. 그래요. 거주진의 충전은 실패. 휴대폰으로 전기차 충전소를 조회해봤습니다. 네, 지금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구청 주차장에 지금 전기차 충전기가 있는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니까 조금 빨리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직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한쪽에 마련된 전기차 충전소. 충전할 수 있는 자리가 넉넉합니다. 그런데 네, 휴대폰으로 검색을 해서 구청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 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충전소가 확보되어 있고 충전기도 이렇게 쭉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이 아닌 이렇게 관용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는 바로 이곳 하나, 이렇게 이곳에만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 일반 차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가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미 이용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다려야 됩니다. 시간은 이게 24분. 24분째. 그럼 앞으로 한 20분, 15분. 15분 자동으로 꺼져요, 이거. 기다리는 사이 충전하려는 차들이 계속 밀려듭니다. 그러니까 일반 차량은 여기 한 대만 할 수 있는 여기 좀 기다리고 있고요. 저희도
네, 이렇게 놀고 있는 충전기가 많이 있는데 이런 충전기를 일반 차량을 위해서 좀 내줬으면 좀 좋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차가 충전을 한 지 한 25분 정도 지났는데 저는 더 기다릴 수 없어서 인근 마트에 또 이 충전기가 있다고 해서 그곳으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차로 3분 거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알고 왔는데 이번에도 먼저 온 차가 있습니다. 충전하러 온 곳인가 주차를 하러 온 곳인가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방금 저보다 앞서 온 운전자가 이 차량 충전을 저속으로 맞췄는데 여기는 급속이라서 갔습니다. 저는 이제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아, 되게 힘드네 이게. 우여곡절 끝에 충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전기차 충전을 위해서 아파트에서 충전을 시도했지만 실패, 또 근처에 있는 구청에서 시도했지만 역시 실패. 마지막 이 마트에서 충전기를 찾아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집을 나선 지 약 30분 이상 돼서 지금에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충전할 경우에는 별도의 주차비도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늘에 별 따기 같다는 전기차 충전. 그도 그럴 것이 국내 등록된 전기차가 23만여 대인데 반해 충전기는 10만여 개에 불과합니다. 전기차가 충전기보다 2배 더 많은 겁니다.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닙니다. 정부는 전기차 이용자들이 생활 거점에서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소 보급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특히 주유소 내 충전기 설치에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 수준. 정부가 지원금 2천만 원을 준다고 해도 마다합니다. 부지가 없으니까 네. 설치를 못 하겠죠. 부지가 있으면 많이 하겠죠. 정부는 1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도 충전기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 역시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충전소 설치를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차 자리가 줄어드니까 이제 일반 차들이 거기다 주차를 하고 그렇게 되면 전기차주분들은 또 이제 충전을 못 한다. 근데 이제 일반 차주분들은 주차 자리가 없다. 이 갈등이 제일 크죠. 네. 정부는 올해 전기차 44만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충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전기차 대중화의 길은 아주 먼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지훈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양천구 산하복지시설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회계 직원이 3억여 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건인데요.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확실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관련 내용을 가톨릭대학교 행정학과 김성찬 교수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복지시설 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 예산이 먼저 어떻게 투입되고 있는지 그리고 회계 감사 시스템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발생하는지 먼저 분석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회계 감사 시스템 상으로는 그 내부 직원들의 비리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원래 회계 감사라는 과정 자체가 회계 과정,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생산하는 과정이 적정한지를 나타내는 과정을 감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내부적으로 횡령이 있었는지는 오히려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지자체들도 이제 내부 통제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작동이 되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아직 2016년 이제 지방회계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아직 안착 단계에 있기 때문에 어떤 회계 시스템 상으로 내부 통제를 하기에는 아직 조금 더 이제 제도의 안착이 더 필요한 과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개인의 일탈 차원이 아닌 구조적 차원에서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까요? 양천구의 사례에서와 같이 이렇게 이제 구조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이제 외부에서 물론 이제 그 항상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직원 스스로가 어떤 청렴성이라든지 특히 공공 부분에서 더 강조가 되고 있는 청렴성, 공공의 가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교육이 좀 지속적으로 시행이 되어야만 어떤 직원들 통제가 강화가 효과적으로 이제 할 수가 있고 또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이제 외부적인 어떤 모니터링 시스템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가톨릭대 김성찬 교수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